네, 안녕하세요. 자, 좀 오랜만인가요? 네, 파미셀. 파미셀에 대한 부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몇몇 번 말씀 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분위기가 밀리는 그러한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상에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최근에 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금일장에서는 기타 외인과 법인 쪽에서 투신 쪽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연기금에서도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최근의 것만 본다라고 하면 매도 물량이 그렇게 늘어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아마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기금에 대한 물량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 연기금 매수 안 하는 종목이 상한가가 짝짝짝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부분 질문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연기금은 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5% 시간에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꾸 걸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6월 6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6월 초에 월봉상 꼬리가 길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겨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올라갔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기고 난 거하고 꼬리가 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린다. 꼬리 거의 없이 계속 빠졌던 이 부분이 지금 주가의 영향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뭐 빠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진 월봉상에서 빠져도 지금 뭐 더 빠진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빠져도 문제가 되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21선까지 빠져도 자 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반등 그쵸? 여기서 한번 반등 나오고 눌리니까 다시 가죠.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종목마다 말씀드리는 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데서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자꾸 걸린다. 꼭 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좀 밀렸다가 억지로 또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빠지는 이러한 부분. 제 월봉상의 설명을 최근에 드리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주봉상에서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제가 이 색칠한 부분을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어가 보면 지금 이탈 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이 이탈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그 자리를 만약에 밀면 그 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밀었을 때 자,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너무 터지면 저항이 생기고 올려도 힘이 없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밀었을 때 자, 민다라는 건 일단 부정이지 않습니까? 밀었을 때 올라오는 모습과 안착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거래량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 여기에 다 지금 저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줄 거냐 조금 그러니까 무거운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게 이 종목이 무겁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이 그냥 좀 무거워. 어떻게 보면 하락만 일단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좀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상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파미셀에 대한 부분을 큰 그림으로 보실 때 뭐 35,000원, 4만 원 예를 들면 지금 거의 한 50%에서 100% 이상 그런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중장기를 보시더라도 네, 지금 뭐 간다 못 간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재료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러한 재료 때문에 계획 속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료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단 올라가서 돌파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처럼 주가의 방향이 바뀌는 모습. 일단 바뀌어야죠. 바뀌고 나서 수급과 그 다음에 그 모습. 어떤 모습? 예.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나온다든지 한 번에 슈팅이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꼭 뚫어야 하는 돌파가 나와야 하는 그러한 자리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중장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올 만하죠. 누가? 개인이. 왜? 개인들은 지금 보면 120선에 대한 부분, 20선 이탈, 그 다음에 60선에 대한 부분, 5일선 이탈, 120선 이탈 이런 이동평균 선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죠. 이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세 관련된 부분,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 뭐든지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된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왜 매수가 들어왔냐? 혹시 확인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 보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타이밍은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은 아닌데 뭐 제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정답은 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자 갭을 볼 수가 있어요. 갭 자리에서 끌어올렸다. 네,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자 한번 라인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자리를 보시면 자 색깔을 조금 진하게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가 아니라 왜 이 자리를 지지를 해 주게끔 만들었을까? 예, 라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글씨크기가 너무 크죠? 좀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꼴이에요. 이 주황 색깔 굵은 라인대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됐던 과거의 흐름을 명확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왔다. 물론 프로그램 계속 뭐 중간중간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월봉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이 쉽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안착이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돌파 안착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실망한다. 뭐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 주가 방향에 대해서 실망한다. 그러면 거기에 매도가 나온다. 이게 뭐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실망 매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보면 모든 이동평균선과 기본적인 기술적 이동평균선 매매, 그렇죠? 아니면 다른 뭐 매매법 거기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절을 쳤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떻게 반등이 나왔을까요? 이평선 뭐든지 이탈을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유가 있다. 왜? 제가 이렇게도 표시를 해드렸지만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이 전에 있었던 다 중요 자리이다 라는 거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나쁜 위치는 아니다. 다만 매매하기에는 어디? 네, 매매하기에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야 된다. 돌파가 나와야 하는 자리, 네,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무조건 일단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하락에도 나와서 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대가 위치가 변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가 하락이 나온 게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 뿐이지 주가 하락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중심이 되는 저 라인대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가 돌파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아니면 밑에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그 라인이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 중심이 되는 2만원대, 자 2만 1,000원이 되는 저 라인대의 위치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라인대에 안착을 하는 게 좋죠. 안착, 돌파, 이렇게 상승. 지금 제가 7월 말에도, 아까 6월 달에도 이 3만 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3만 원, 7월 달에도 3만 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못 가죠. 이게 왜 그렇죠? 안착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이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고작 3만 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2만 5천 원인데 고작 3만 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5만 원을 가던 10만 원을 가던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하나 밟고 가야 된다. 지금 제가 보면 6월달,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만 원, 고작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 3만 원, 그 고작인 3만 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뿐만이 아니라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는 의미가 있는 부분은 맞지만 계속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안착을 해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상승한다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 안착이 나와야 돼요. 예, 이거는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좋은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없지만 좋은 것도 없다. 그래서 이 자리가 또 밀린다? 그러면 이 밑에 15,000원대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